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역 J커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설레발이죠? 역 J커브 이제 역? 반등 시작했다. 네, 이렇게 J커브예요. 자, 왼쪽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셔야 돼. 이렇게 J자 거꾸로 한 거. 야, 진짜 미치는 2분기였습니다. 미치는 2분기. 네, 사실은 4월까지 괜찮은데 5, 6, 7월 첫 주, 둘 주까지 진짜 이제 오늘 어제 오늘처럼 해서 한 달만 계속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 너무 희망회로 아닌가요? 두 달이나 빠졌는데 한 달만 가자고. 두 달 줬으니 한 달만 그렇게.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생글생글해지고 삶에 다시 의욕을 찾으면서 살도 찌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장기휴가 한번 갔다 오시면 계좌가 많이 올라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러시면 어제도 출장 갔다 왔잖아. 그렇죠. 장 아침 9시 반에 나가서 장 끝나고 들어왔잖아요. 중간중간에 뭔데 계속 올라. 나도 깜짝 놀랐어. 맞네요. 진짜 근데 자리에만 오늘, 안 계시면 오늘은 자리 있었는데 오늘은 또 장이 안 오른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유 종목 기업들 조금 올랐지만 장은 그러네. 장기휴가 한번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좀 산책을 다니겠습니다. 장중에 산책을 다닐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코스피는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이 정도면 잘 방어한 것 같아요. 삼성하이닉스가 네. 그래도 장중엔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예. 낙폭을 조금 만회했고 또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죠. 많이 담은 다음에 일단은 어저께까지는 숏 커버링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숏 커버링이 오늘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으면 숏 커버링이 또 나왔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안 빠졌고 한 거 보면 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반도체 위주로 그리고 또 소부장 섹터 위주로 좀 아침에 많이 안 좋았거든요. 반등도 좀 제일 늦게 하다가 그래도 좀 많이 낙폭은 만회해서 끝났습니다. 네, 개인 투자 코스피에서 한 900억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한 400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만 한 1,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매도를 쳤습니다. 선물 매도를.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도로 따라 나왔을 수 있고요. 지금 베이시스가 확 좁혀졌어요, 오늘. 그건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시장이 오늘 굉장히 셌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뭐 음식료가 또 많이 올랐네요. 음식료는 계속 업종 상승률 1위나 꼴찌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뭐 오뚜기, 제일제당, 롯데칠성, 롯데제분 좀 올랐습니다. 대한제분. 대한제분. 네, 롯데제분은 어디지? 네. 네. 예. 네. 그리고 롯데제분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농심이 예전 이름이 롯데였던 거 아세요? 롯데 저 형제 회사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는 롯데라면이 되게 일찍 나왔더라고요. 네. 신라면보다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농심라면 옛날 표지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한테 그 한섭 갖다 주고 형님도 아우한테 갖다 주고 해서 계속 그 쌓여 있는 그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동화 아세요? 옛날 민속 동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그림이 농심라면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옛날 사람이네요. 네.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가 오늘 두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사실 어제 장 끝나고 방산주 좋은 소식이 들렸죠. 뭐 폴란드하고 계약 뭐 체결한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덜 올랐던 것 같고요. 네. 현대위아, 화신,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자동차 섹터, 자동차 부품주들이 1에서 3%씩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종이 목재도 그 다음으로 올랐고요. 전기전자는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LG노텍이 4.8% 하락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네, 뭐 애플이 뭐 고용하고 지출 축소한다고 하니까 그 영향을 좀 제대로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용하고 지출 축소한다고 스마트폰을 축소할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심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LG엔솔도 2.5% 정도 하락했고요. 뭐 해성DS, 이스페타시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통신업도 조금씩 하락했고요. 증권업종도 어제는 사실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애플도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메타,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다 고용 뭐 줄인다, 투자 줄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애플도 뛰어들었고요. 사실 지금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사실 돈 되게 많은 업체들이잖아요. 네. 다 이렇게 직원 해고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자율주행 부문 직원 200명 정도 해고를 했고, 넷플릭스는 전체 인원의 3% 정도를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일부 지역 고용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엔지니어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는 30% 정도 줄였습니다. 다 이렇게 긴축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앞단에 좀 수요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수요도 수요지만 달러 환산 수익이 좀 줄고 줘. 그죠? 우리가 애플한테 주는 돈을 더 3,300원? 제가 그 클라우드 쓰고 있는데 애플 클라우드 3,300원짜리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뭐죠? 우리 유튜브 그거 유튜브 12,000원인가? 네, 뭐 그쯤 하죠. 뭐 그리고 넷플릭스도 한 12,000원 하죠. 그 달러 환산하면 지금은 1달러가 10달러가 안 되죠. 그렇죠. 12,000원에도. 예, 쪼그라든 거죠. 예를 들어 뭐 옛날에 한 10.99달러였을 거 아니야. 항상 하듯이 10.99달러였는데 지금은 9.99달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달러 환산 수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수익이 좀 더 빠지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도대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죠. 네. 너무 궁금해. 진짜. 근데 오늘 종가 보니까 별로인 거 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한번 뚜껑 열어봐야죠.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전부 다 캐펙스 규모를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달 29일에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청주 공장 증설 결정이 보류됐다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 계획은 4.3조 원 정도 규모로 신규 반도체 공장 M17 증설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23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25년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증설 보류 결정에는 IT 수요 둔화, 그리고 투자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LG엔솔이 투자 보류 결정한 거, 애리조나주에, 그것도 이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건축 비용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형수 대표하고 했던 IT의 신 이형수 대표와 함께 대담해서 건물 짓는데 평당 1억이 넘는다면서요. 이 반도체 공장 그 뭐죠? 그 펜트하우스라 그래나? 아주 고급 그걸 짓는 수준만큼의 돈이 많이 든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공장이 그렇게 돈 많이, 디자인도 없잖아. 디자인이요? 공장 디자인 네모 반드시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답니다. 네. 네. 뭐 지진 관련 등등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했겠죠. 예. 사실 뭐 최근 얼마 전부터 계속 최태원 SK 회장이 너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인터뷰들을 좀 했었는데 네. 좀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도 비트크로스는 줄겠죠. 기대가 줄죠. 예, 어차피 이거 완공해서 하려면 시간 걸릴 거니까. 사실 당장은 이렇게 투자 규모가 줄면 그 투자를 받아야 먹고 사는 소부장 섹터는 사실 투심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공급이 생각보다 안 늘어나주면 반도체 가격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메모리는 전적으로 그래요. 메모리는 어떤 분이 누가 잘못 얘기하시던데 공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공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공급 안 해주면 가격 올라가고 공급 많으면 가격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내후년 이후 2025년 상상을 해보면 공급은 확실히 줄 수도 있다. 네. 비트크로스 확실히 준다. 네. 제 2020년부터 이 공급 제약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지금 들은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엔 부디 좀 실현이 되길. 아니, 이 정도면은 좋은 거예요. 적자 안 나잖아요. 네. 2018년에 슈퍼사이클 왔다가 2019년에 완전 개망했거든. 그 하이닉스 실적 보면 알아요. 영업이익률이 50%, 50%지. 영업이익률이 50% 갔다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2조로 줄었나? 28조인가 나왔던 게 2조로 줄었어요. 네. 곤두박질 쳐요. 근데 이번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상향 사이클로 바뀌었다. 사이클이. 네. 네.
그래서 소부장 섹터 입장에서는 뭐 당장의 투자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오늘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익 추정치도 계속 좀 하향이 되는 리포트들이 지금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몇 종목은 나왔고요. 그리고 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TSMC 그리고 마이크론도 캐펙스 규모를 줄이겠다 발표를 했었죠. 하이닉스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3년도 캐펙스를 25% 정도 줄인 16조 원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올해 예정됐던 디램과 낸드 P3 양산 시점을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 지연을 시켰고요. 전방 업체들의 이렇게 투자 규모를 축소하니까 소부장 섹터가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이제 공급 제약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KB 리포트를 보니까 2018년 4분기처럼 이게 반도체 가격이 하드랜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장기 수급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 하이닉스 1%대씩 하락을 했고 뭐 원익 QNC가 오늘은 4.8% 정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 해성 DS, TSE, 뭐 심텍, 솔브레인, 코리아 서키트 대체로 1,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낙폭 많이 줄여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체 이야기인데요. 도요타와 스텔란티스하고 다르게 생산 차질 회복세가 굉장히 지금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은 6월 이후에 지금 반도체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생산 회복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도요타와 스텔란티스는 6월에 생산 차질이 좀 많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글로벌 생산 전망치를 85만 대에서 80만 대로 축소를 시켰고요. 스텔란티스는 6월 중순부터 특히 생산 차질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럽과 북미 지역 감산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반사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6월 달에 유럽의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유럽 지역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해서 106.6만 대 정도 기록을 했고요. 특히 많이 감소한 지역은 영국이 24% 감소, 독일 18% 감소, 이탈리아 15% 감소, 프랑스 14% 감소. 전체적으로 좀 유럽 시장이 많이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유럽 지역 1위인 폭스바겐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나 줄었습니다. 르노는 2위인데요. 그냥 제자리 기록을 했고요. 0%였고 3위 스텔란티스가 16% 감소했습니다. 포드도 23%나 감소를 했는데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6월달 유럽 판매량이 현대는 9% 빠졌습니다. 9% 빠진 것도 다른 애들 비해서는 좀 양반인 것 같아요. 근데 기아는 오히려 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고 현대차, 기아차 합산한 시장 점유율은 전년도에는 8.3%였는데 올해는 9.6%로 1.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역 상위 13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전년 대비 판매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2%. 네. 6월달 수치는 이런데요. 누적으로 보면 22년도 6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어난 업체는 13개 업체 중에 딱 3개입니다. 기아가 17% 늘었고 현대가 8% 늘었고 혼다가 11% 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고하시라고 이걸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순위상으로 보면 이제 비중으로 보면 두 회사 합쳐서 누적으로 연간 누적으로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9.9%니까. 네. 지금 도요타가 7.1%고 닛산이 2.1%, 혼다가 0.7%예요. 이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 수치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 합산해서 하나 따로따로 쳐도 기아가 5.2%니까 도요타의 7.1%에 육박하고 현대도 4.7%니까 그러니까 단일 회사로만 쳐도 한 5, 6위권 정도에 들어가니까 한 열 몇 개 회사 중에 굉장한 거죠. 엄청나죠. 네.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하반기에 과연 모든 자동차 회사가 똑같습니다. 그 반도체가 풀리면 모두 다 이제 대기 수요가 없어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먼저 따먹어요. 지금 먼저 따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따먹으면 완전 좋고 먼저 못 따먹으면 이제 그게 줄어드니까 이 잔고 수량이 수주 잔고 쉽게 얘기하면 수주 잔고 같은 게 그래서 그게 펼쳐졌을 때 정말 견딜 수 있을까가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로 인해서 프리미엄들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도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은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 프리미엄이 테슬라의 주가락이 만약에 나타나서 빠진다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장에서 그런 불안함들이 조금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은
오늘 발표된 수치가 7만 3천 명이더라고요. 네. 7월 초부터 좀 많이 늘기 시작했는데 2만 명대 나오다가 4만 명대 나오다가 이제 오늘 7만 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가을에 뭐 20만 명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다시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리오프닝주들은 조금 지금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객 수송량 회복률이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해외여행 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네,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졌죠. 아, 가격이 비싸서? 가격 많이 비싸졌죠. 아, 네. 네, 엄청 비싸죠. 네, NH증권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23년도 여객 수송량 회복률을 2019년 대비 원래 한 90% 정도까지는 회복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다가 77%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돼. 23년도인데요. 아, 23년도? 네, 23년도. 아, 23년도? 아, 23년, 애매하네요. 네, 모르겠네. 물론 이 전망을 어떤 로직으로 근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22년도 말도 아니고 23년도면은 유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했을지도 모르고 각국의 이제 거리두기 정책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워낙 이제 변수가 많아서 이 참 어떻게 가정을 했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좀 이렇게 회복률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 하향하고 목표가도 20%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여객 운임은 상승세입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래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챙겨야겠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운항 횟수 확대가 굉장히 더딘 상황이고 유류 할증료가 상승하는 상황은 굉장히 부담 요인입니다. 인플레 환경에 지금 가처분 소득 감소한 것도 여객 심리에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여객 심리는 22년도 5월 달을 고점으로 하향 반전을 해서 지금 소비 위축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완전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필수가 아니잖아요. 뭐 삼겹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여행 갈 돈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요즘 구내식당밥 잘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내식당밥이 맛있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우리 굉장히 탄력성 좋아요. 음식 탄력성. 막 이렇게 코스 요리 먹다가 라면 먹지 뭐 이러면 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증권인들의 그 음식 그 탄력 적응 탄력성 대단합니다. 네. 네. 요즘 뭐 탕수육도 2만 원 시대라서 마음껏 못 먹고 있는데. 아, 사줄게. 그거는 내가 한번 사준다. 진짜. 내 콜레스테롤만 낮아주면 사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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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여객 운임은 앞으로도 좀 계속 공공행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그래서 잠재 대기 수요도 좀 요거 때문에 훼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같은 LCC들 특히나 이제 항공 화물 쪽이 없는 여객에 좀 비중이 높은 그런 LCC들은 오늘 조금 1~2%대씩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항공 회사가 살아나려면 패키지 가격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전부 그러니까 터키만 가잖아. 터키만. 터키는 많이 가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터키밖에 없어요. 여행 상품이 계속 뜨는 게. 왜냐하면 거기는 엄청 똥값 됐잖아. 그게 리라가 똥값이 되니까 똥값 된 거하고 비행기값 올린 거하고 섞으면은 옛날하고 비슷한 거지. 옛날보다 안 비싼 거지 여행.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건데 다른 데는 이제 이게 부담되면 여객 그게 섞어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잘 못 가겠죠 사람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잖아요. 원래 199만 9,900원 딱 이러면 싸네 뭐 이러면서 잡았는데 실제로 돈 쓰는 건 2배 이상 쓰고 오고 가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여행사도 그걸 알고 그렇게 미끼로 거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그 비행기 싹시 그걸 맞춰줄 수 있을 거나 아니면 여행 상품 가격이 떨어져서 맞춰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터키를 제외하고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전력 이야기인데요. 오늘 메리츠에서 한국전력 목표가를 23,000원에서 28,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요즘 목표가 상향 리포트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다 좋아져서 사면 늦는다 이런 리포트였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뭐 더 나빠질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원자재 하락을 기대할 때라고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지금 마이너스 5.3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5.5조 원 정도로 컨센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S&P 요거는 전력 구매하는 가격이죠. 한전 입장에서 요 가격 하락과 요금 인상 영향 때문에 1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7.8조 정도 됐었는데 요때 대비해서는 2분기에는 좀 양호해질 거다. 그리고 1분기가 영업 적자의 그 실적 저점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따지면 3, 4분기에는 뭐 1분기만큼의 적자가 안 나오면
우리가 모두 걱정을 했던 뭐 30조 영업적자 이런 상황은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S&P 상한제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 조정이라는 이 호의적인 규제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22년도 기준으로는 16.8원 킬로와트 시당 16.8원의 역대급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기대가 되고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하락해 준다면 적자 전망이 이 폭이 줄어드는 것도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밸류에이션 쪽을 보면 12개월 포워드 PBR로 0.36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는데 0.36배라고 하는 건 2008년 이후에 적자 시기에 평균 멀티플이 0.36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적용을 했고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21년도에서 22년도에 0.3배를 하회했었는데요. 멀티플이 그때는 이제 언제 나아질지 모른다 하는 이 불확실성이 깔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플이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요금 인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규제들도 조금 호의적으로 좀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적자 규모가 축소가 예상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0.36배 적자 시기의 평균 멀티플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네, 오늘 한국전력은 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 이제 해방의 날이 오는가요? 네, 좀 해방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더 이상 안 팔기만 하면 뭐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근데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부담되긴 해요. 네. 네. 저는 견딜 수 있는데 뭐 많이 당해봤잖아요. 근데 이 꼭 보면 저점 부근에는 돈이 나가고 고점 부근에 돈이 들어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팔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파냐면 이거라도 건지지 않으면 다 망하겠다. 근데 그게 정말 저점 신호거든요. 심리적으로 막판에 몰린 사람이 결정하는 게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에 쏠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거 좀 수목 한번 하고 잠깐 안 봤다 돌아와야 되겠구나. 각독이 휴가 가듯이 한번 휴가 갔다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문자로 그다음 카카오톡으로 이상한 각독이 무슨 리딩방 이런 거 있는데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신고 좀 알아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족족.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